37페이지 볼게요. 확인 설명할 차례죠? 확인 설명 가볍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예, 자, 확인 설명 들어갈 건데, 자, 확인 설명. 저 안 켜졌네. 자, 확인 설명은 누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뢰인? 치드그레인에게 하는 거예요. 치드그레인. 자, 그래서 이제 건물 한 채가 있다 그러면 이 개공이 치드그레인에게 하는 것이 확인 설명입니다. 자, 소재지 면적 이거 설명해 주는 거죠. 치드그레인. 그럼 이전 의뢰인 그러면 틀려버리고 쌍방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은 치드그레인. 그러면 설명할 때 그냥 하라 그랬습니까? 근거 자료 제시하면서? 근거 자료 제시하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근거 자료가 뭡니까? 자, 이 건물 소재지 면적 설명하려면 대장이 필요하죠. 예, 대장을 제시. 이건 제출할 필요는 없고 제시만 하면 돼요. 권리관계는 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 줄여서 등기부. 자,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이런 것이 근거 자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근거 자료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 설명 의무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의무. 개공. 서공은 의무입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자, 보조는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면 설명을 하려면 저 물건을 조사해야 되죠. 조사하는 방법은 공무상 조사 방법도 있고 현장 조사도 있어요. 그리고 직접 의뢰인에게 물어봐서 조사할 수 있죠. 이걸 상태자료 요구란 말을 써요. 자, 상태자료 요구. 그럼 이 상태자료 요구는 자, 이전 쪽에 합니까? 치드그레인에게. 이전. 이쪽이 다 하는 거지. 왜냐면 주거용 건축물은 상태자료 요구사항에 벽, 또 수, 또 도로는 들어가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직접 조사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역주로 안개하지 않더라도 이건 직접 조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벽은 벽면 균열이냐, 도식 도배 필요하느냐, 거주자가 알죠? 자, 수도 파손됐냐, 이것도 거주자만 알죠? 일조량 맞냐, 적냐, 이것도 거주자가 알아.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자료 요구사인데 벽수 도일 중에서 도로는 개공이 주변 직접 조사하면 되거든요. 도로 대중교통은. 그래서 이제 자료 요구사항이 안 들어가요. 됐죠? 그럼 상태 자료 요구는 이전 은행이 한다는 거. 그러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여기서 안 가르쳐줘요. 불응했어요. 그럼 불응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불응했던 사실을 여기다 설명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합니다. 자, 그래서 불응 사실을 설명하고 불응 사실 기재. 이걸 줄여서? 그렇지. 좋았어요. 좋다, 그래. 좋았어요. 진짜, 불응으로. 자, 이게 이제 교육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불응했던 사실을 설명하고 불응했던 사실 기재. 자, 이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설명하는 것은 취득, 자료 요구는 이전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알아둘 것이 지금 설명만 하라 그랬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설명하라. 이거 공부해야 되죠? 이건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 앞주에 배우면 전속 중개 계약을 맺으면 정보 공개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이 정보 공개 사항하고 확인 설명이 있잖아요. 이걸 비교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비교해서.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앞주에 전속 중개할 때 정보 공개 사항 배운 거 있죠? 자, 기본적 사항 공개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소재지 면적 이런 걸 말하죠? 그러면 이것은 설명사항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매수인이 당연히 알아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앞주에 벽수도일 정보 공개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죠. 뭐 수도, 도로, 일조량. 그럼 이것은 설명해 줘야 돼, 안 해줘요?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 조사한 거지. 도로는 직접 조사하고 벽수일은 자료 요구해서. 그죠? 당연히 설명사항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 이합주에 우리가 공개하라 그랬죠? 인적사항, 주소, 성명 이것은 공개하면? 그러면 권리관계 설명해 줘야 되죠?
그럼 인적사항은 설명사항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다 들어간다는데 혼자만 안 들어가. 여기는 들어간다는다. 나도 처음 알았는데 들어가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 억지로 외우지 말고. 자, 이것은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공개하면 안 되겠지. 근데 이것은 매수 의뢰인에게만 하잖아요. 사는 쪽. 그럼 매수인은 저 건물 소유자가 누군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죠. 인적사항이라는 거에 성명, 주소 이런 걸 말하니까. 됐어요? 당연히 알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보세요. 그럼 이거 하나 차이. 권리관계까지는 같은데 인적상 차이. 자,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자, 이용제한 가장 대표적인 게 개발제한구역이고 거래규제 대표적인 것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저 매물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거 설명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예,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저 물건 금액, 계략적인 금액을 말하죠. 이거 공개하라 그랬죠? 그럼 이건 설명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 공개를 하라고 했죠? 근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이건 설명사항에 들어갈까? 공시지가? 안 들어갑니다. 이건 공개만 있지 설명사항은 아니야. 근데 확인 설명서에는 또 기재가 돼요. 원래 설명했던 것이 확인 설명서 기재가 되거든요. 근데 공시지가는 설명사항은 아닌데도 기재사항이 들어있어요. 됐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개는 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확인 설명 두 가지가 더 있죠? 뭐입니까? 그래. 중개 보수. 보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 금액하고 그 산출 내역. 산출 내역은 계산 방법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데 보수가 이 정도 나올 것이다. 이걸 설명해 줘야 돼. 그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요? 취득 관련 조세. 종류 및 세율이죠, 세율. 그래서 이제 세율은 뭐 세법이 다를 거고 우리는 종류만 알면 돼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확인 설명서에 서식화되어 있는 종류가 뭐였어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 세 가지가 서식화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설명사항에만 있고 공개는 없어요. 그래서 총 네 가지 차이인데 공통점, 차이점 물어볼 수도 있고 확인 설명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이제 대충 머릿속에 다 들어왔죠? 들어왔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은 대충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앞으로 또 할 기회가 많은데 충분합니다. 자, 정리되고 있죠? 예. 자, 그러면 하나 더. 몇 개 더? 하나 더.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는 시기는 중개가 완성된 때 설명합니까? 완성되기 전에? 전에. 그래야지 사든지 말든지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계약이 체결되면 확인 설명서 같이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서 몇 가지 설명할 건데 확인 설명서는 법에서 정한 법정 서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법정 서식이 존재합니다. 서식 종류가 몇 가지? 네 가지.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광업재당, 공장재당.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 중개했을 때는 이거 쓰고 토지 중개했을 때는 이거 쓰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 서식도 이제 나중에 다 공부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설명서는 언제 작성을 합니까? 완성되기 전에 작성해요? 완성된 때? 완성된 때? 왜 설명하고 바로 안 써? 그죠? 계약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계약 내용이 중간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완성시, 이건 중개 완성시에 작성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작성 의무자는 개공이죠? 그리고 할 수 있는 자는 서공.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보조는 아예 작성 못 한다고 했죠? 그럼 설명서는 몇 부 정도 작성을 해야 돼요? 3부 이상. 공동중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교부요, 쌍방. 쌍방. 한 부는 보통 개공이 보관하죠? 원본, 사본, 전자문서 아무거나 하면 돼요. 자, 몇 년? 확실해요? 3년 보존하라.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좋았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 설명서에 서명하고 날인날이 있잖아요. 미십니까? 또는입니까? 및.
날에는 뭐, 그자, 그 밑은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한다. 그러면 개공은 해야 되고, 소공이 같이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개공하고 같이, 플러스 같이 하여야 한답니까? 소공이 할 수 있다? 예? 하여야 한다. 서명 날에는 한다요, 한다. 같이 일을 안 했으면 안 해도 되는데, 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미다고 한다만 신경 쓰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미다고 한다. 그러죠? 자, 이것이 확인 설명 파트의 다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 확인 설명서를 3년간 보관하라는데 안 하면 어떤 제재? 업무정지. 아주 좋았어요. 그것이 이제 확인 설명서 내용 다 끝난 거예요. 봐, 이제 막 날라다니잖아요. 조금만 더 해봐, 이제 막 날라다녀. 자, 책 봐드릴게요. 자, 거기 37쪽에 보면은 확인 설명 의무 있어요? 자, 양갈보 확인 설명 조치는 개공, 의무라고 적었어요. 의무. 또 헷갈리니까. 개공이 의무고, 소공은 할 수 있다, 동그라미. 할 수 있다. 헷갈리니까 의무라고 적어 놓으세요. 개공은 의무, 소공은 할 수 있다. 자, 상대방은 이전 의뢰인이라 그랬어요. 취득 의뢰인. 취득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하라 그랬죠? 근거 자료 제시. 근거 자료는 대장, 등기부, 토지용, 계획 확인서, 이런 걸 말하죠? 그럼 여기서 보험 증서는 근거 자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그럼 확인 설명서는 근거 자료 들어가? 안 들어가. 확인 설명 쓰지도 않는데, 이 근거 자료는 물건 설명한테 필요한 자료라니까?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그거 내놓으면 또 자주 틀리더라고. 근거 자료 제시 옆에다가 확인 설명서 X라고 적으세요. 확인 설명서는 근거 자료가 아니에요. 근거 자료라는 것은 이 물건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보 공개사항하고 확인 설명사항 비교를 다 해놨어요. 공부하기 좋게. 그래서 이제 기본적 사항 둘 다 있어요? 없어요? 권리관계 둘 다 있는데 공개사항은 인적사항은 아니한다 나와 있죠? 근데 오른쪽 인적사항 O라고 적으세요. 권리관계 가로 열고 확인 설명은 인적사항 O. 인적사항 설명사항에 들어가요.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설명 들어가고 공개해야 되고 똑같고. 자, 예정 금액 둘 다 똑같죠? 이제 공시지가 임대차는 아니야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른쪽 여백으로 남아있죠? X축이고 가로 열고 확인 설명서에는 기재한다고 적어 놓으세요. 어디는 기재한다? 확인 설명서에는 기재가 됩니다. 자, 확인 설명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약지 9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94페이지 확인 설명서 서식 있잖아요. 맨 위에 거래 예정 금액 등이 있어요. 거기 개별 공시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기재는 합니다. 자, 그래서 설명사항은 아닌데 원래 이 설명사항은 아닌데도 기재한 것들이 한두 개 있어요. 그래서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공시지가는 설명사항은 안 들어간데도 기재는 되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37쪽으로 넘어오세요. 37페이지로 넘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 보수 실비 금액하고 산출의 취득 관련 조세는 보치입니다. 어디만 들어있어요? 확인 설명. 왼쪽에는 여백 없죠? 공개사항. 그리고 벽수도일은 둘 다 있어 없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다 비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공부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자, 상태자료 요구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다 주의했는데 이전 쪽에 다 한다는 것하고 할 수 있다는 거 두 가지 다 신경 써야 돼. 거기에. 그래서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동그라미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자료 요구는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쪽에 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구상 주거용 건축물은 벽수일 두 문자 동그라미 쳐서요. 벽수일. 근데 뭐가 빠져요? 지금 벽수도일 중에서 도로 대중교통이 빠져요. 도 X. 자,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축물은 도배가 없는 벽수입니다. 도배가 없는 벽수. 일조량도 안 들어가요. 비주거용은 자료 요구사항이 도배가 없는 벽수. 이해되세요?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D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D페이지를 넘어가시게 되면 38쪽. 개공은 매도인의 음대인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 동그라미. 이 그 사실이 불응사실을 말하고 그 사실을 취득의뢰인에게 뭐 하고 동그라미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기재 동그라미. 자, 불응사실을 설명하고 불응사실을 기재. 나와 있죠? 그럼 양가로 5번 두 줄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읽으셨어요? 이것이 뭐냐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그러니까 개공이 필요하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우리 법에도 있다는 거, 그 정도 알면 돼요. 우리 법에서 신분증 필요하면 의뢰인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에 2번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인데 그 가로 안에 완성 시 동그라미. 자, 확인 설명은 완성 전에 하지만 확인 설명서는 완성 시 한다는 거 전이 아니에요. 자, 주체는 개공 의무 동그라미, 소공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럼 몇 부 작성한다고 할까? 그 첫째 세부 동그라미, 쌍방 동그라미, 3년 동그라미 치세요. 원본, 4번 전자문서 아무거나 3년 보관하되 공인 전자문서 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보관할 필요가 없어요. 개인이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자계약 맺으면 공인 전자문서 센터에 자동 보관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한다. 그리고 제가 양가로 3번은 뭐만 주의하라 그랬어요? 미다하고 한다. 소공이 같이 일을 했으면 의무적으로 한다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앞에서 맨날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틀리기 쉬워. 여기 서명 날인은 한답니다.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확인 설명은 끝났죠? 예, 그래서 이제 완벽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들어가야 됩니까? 거래계약서로 들어갑니다. 거래계약서로 들어가는데, 이 거래계약서도 내용 많지 않아요. 이제 다 설명하고 밑줄 걷을게요. 갑하고 을. 자,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거래계약. 그러면 개공 소개로 이루어지면 누가 계약서를 써줘야 돼? 개공이 의무. 자, 소속공인 중개사는 의무입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거래 계약을 근거로 태어난 서식이 무슨 계약서? 거래 계약서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건 법정 서식 있어요? 없어요. 그럼 법정 서식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반 중개 계약서는 법정 서식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있죠? 있는데 권장. 전속은?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는? 이것만 없어. 매매계약서 이런 것은 법에 정한 서식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 서식은 써도 돼. 노트에다 써도 되고, 문방구에 갖다 사다 써도 되고, 협회 나온 서식 써도 되고, 그죠? 그러면 이제 혼란스럽잖아요. A는 이거 쓰고 B는 저거 쓰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거 쓰자고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권장을 써. 권장사니까 권장해도 안 써도 관계없어요. 자, 그럼 몇 부 작성? 세 부. 일반 교부요, 쌍방. 한 부는 보관하게 돼 있죠? 몇 년? 5년입니다. 그럼 보관도 종합 정리할게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몇 년 보관한다? 보관 의무 없다. 전속은? 3년.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5년. 자, 그러면 계약서 쓸 때 거래 금액 등 이런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리고 이중 계약서,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쓰지 말라는 소리죠?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야 뭐 한번 읽어보면 절대 안 잊어먹을 거고. 근데 이걸 위반을 했을 때 개공에게는 어떤 제재 들어가냐 이거죠. 자, 개공에게는 임의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는 물론 업무정지 될 수 있지만 업무정지는 임치가 될 수 없어요. 자,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내릴 수도 있어. 임치입니다. 임치라고 알고 있어야 되고. 소공은. 근데 중요한 것은 징역벌금이 있을까?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징역 벌금이 없다는 거. 근데 출제자는 꼭 1년하고 1천을 냈거든요. 3년하고 3천은 절대 내지도 않아요. 1년하고 1천. 없어. 징역 벌금이 없어.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총 몇 가지가 있어요? 9가지가 있잖아요. 자, 이것은 생각하면 대충 나와요. 뭐 두 문자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계약서에 거래 당사자, 즉 매매 같은 매도인하고 매수인 인적사항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죠. 이건 상식적으로 다 생각을 하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건의 표시가 기재가 돼야 돼. 물건의 표시가 뭡니까요? 뭐 소재지랄지 면적이랄지 토지 같으면 지목 같은 거 뭘 사고 팔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일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죠. 매도를 며칠 날 계약했는가. 이것도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럼 네 번째 또 뭐가 들어가요? 거래대금. 얼마에 사고 파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총 거래금액, 그 계약금, 그 지급일자 등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물건의 인도일시. 자, 언제 넘겨줄 것인가, 이거. 여섯 번째 또 뭐가 들어가요? 권리 이전은 내용. 어떤 권리가 이전되는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일곱 번째가 뭐가 있어요? 자, 계약에다가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죠.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을 조건으로 계약한다 할지, 이 조건하고 기한이 있을 때는 조건하고 기한도 필요적으로 들어갑니다. 됐어요? 그러면 조건 기한은 우리 과목에서 어디 나올까? 아니, 민법에서 조건 기한,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우리 과목에서 조건 기한이 나온 규정들이 어디 나오냐고. 자,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 거래계약서에 나오잖아요. 거민계약서도 나와. 필요적 기재사항. 그리고 또 어디서 나와?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신고사항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변경 신고할 때도 나와. 네 군데 나와요. 조건 기한. 조건 기한. 자, 그래서 이 조건 기한,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확인 설명 일자입니까? 교부 일자입니까? 교부 일자예요. 확인 설명 일자 그러면 틀려버려요. 확인 설명서를 언제 교부할 것인가, 이것도 들어가요. 좀 특이하죠? 이것은, 이걸 써달라고 강제하는 거예요. 확인 설명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특약사항들이 있어 없어요? 그 밖의 약정사항. 그래서 총 9가지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과연 뭐가 들어갈까 한번 생각을 해주면 돼요. 다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거 좀 특이하고, 뭐, 조건 기한이 있다는 거, 이 정도만.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근데 또 주의할 것이,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없죠? 없어요.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아까 전속 중개 확인 설명 다 나오잖아요. 거래계약 파트는 안 들어가요. 근데 여기다 이제 이용제한 거래 규제 넣어놓으면 또 헷갈려. 왜? 저쪽에서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만 좀 주의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거래계약서도 서명하고 날인난이 있겠어, 없겠어요? 미십니까? 또는입니까? 및, 날인, 의무. 그죠? 그러면 개공이 했으면 개공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서공이 같이 일을 했으면 같이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다가 우리 과목에서 mit하고 mit은 어디에 나와?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 두 군데밖에 안 나와.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서는 또는, 전속 중개계약서도 또는, 다 또는이야. 그래서 mit은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 두 군데, 나머지는 다 또는이다. 거래계약 파트는 이게 전부예요. 자, 한번 봐드릴게요. 책 봐드릴게요. 자, 작성 의무자 개공입니다. 개공이 의무고, 소공은 할 수 있다. 서식, 표준 서식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없다. 없고,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왼쪽 오른쪽 거명에서 필요적 비교를 해놨어요. 나란히 비교해서 공부하라고. 비교해서. 왜냐하면 법이 다르거든요. 거래계약서는 어디서 나와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중개사법 시행령이라고 적어봐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9가지가 기재가 되어 있고, 그러면 거민계약서는 어디가 기재가 되어 있어? 어디서 나와요? 어느 법에서 나올까? 거민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거래계약서는 우리 중개사법령에서 나오고, 거민계약서는. 자, 적으세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나와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법적 근거가 달라요. 법적 근거가 다르다고. 그래도 표현도 조금씩 다르잖아요, 지금. 표현도 조금씩 달라요. 표현도 조금씩 다른데, 거기 봐보세요. 인적상, 거민계약서는 이걸 당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똑같은 거예요. 물건의 표시, 오른쪽 목적 부동산, 똑같은 거예요. 표현이 달라. 법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계약을 연월일 똑같죠? 그리고 이제 거래금액, 계약권, 지급에 관한 사항. 근데 거민은 평가액, 차익, 정산에 이게 조금 더 추가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의 내용은 거민계약서는 없어요. 거민계약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 기한 둘 다 있는데, 둘 다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개공이 있을 때는 개공, 거민계약서는 개공이 있을 때는 필요적으로 들어갑니다. 개공 인적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거래계약서는 개공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죠, 지금. 예. 그거 차이. 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만 있다는 거. 자, 그래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동그라미 쳐넣어서 이거 좀 특이하잖아요. 그 밖에 약정사항. 그리고 옆에다가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X라고 적어놓으세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봐볼게요. 39페이지 4번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 첫째 줄 개공하고 중개행이라는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였다. 및하고 한다 동그라미 및 동그라미 한다 동그라미 및 동그라미 동그라미. 자, 법인은 누가 서명 날을 하세요? 대표자 동그라미. 분사무소는 한 사람만 해요. 이게 법인들 임원들이 많잖아요. 다 한 게 아니라 대표자 한 사람. 대표자고 소공 말 들어서 분사무소는 책임자고 소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내려갈게요. 자, 세부 작성해서 오른쪽에 거래 당사자 교부란 단어, 거래 당사자 동그라미. 이게 이제 쌍방이라는 뜻이에요. 원본 사본 전서 몇 년 보관하라? 5년 동그라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이건 해도 된다. 이건 다 똑같고. 그 다음에 도표 보면은 쌍방 교부 서류가 왼쪽 나와 있죠.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보증관계 증서 4번은 쌍방 교부예요. 그럼 여기서 주의할 거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끝내주고 중개보수 받잖아요. 그럼 중개보수 영수증은 쌍방 교부 서류가 될까? 돼, 안 돼? 안 해도 돼? 그 밑에 저거 안 합니다. 교부 서류 아니에요. 그 중개보수 영수증 X. 자,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 서류가 아니에요. 안 줘도 돼요. 근데 이제 뭐 의뢰인들이 달라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냥 주면 돼요. 이건 법적 의무가 아니에요. 법적 의무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일반 교부 서류 있죠. 그것은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두 부자는 다 일방이죠. 근데 거기 밑에다 저거 실비 영수증 X. 원래 실비는 한쪽에서 받잖아요. 실비 영수증은 교부 서류 아닙니다. 실비 영수증은 교부 서류가 아니라고. 자,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읽어보세요. 두 줄. 거짓 기재 금지. 잘 읽었어요? 그거 뭐 이중계약서 쓰지 말라, 거래금액 거짓 기재하지 말라 이 소리죠? 그럼 거기다 적어. 아까 제재 적으라 그랬잖아요. 개공은 뭐요? 임의적 등록 취소, 소공은 자격증인지. 근데 그 옆에다 징역벌금 없다고 적어야 돼. 이제 징역벌금 X, 징역벌금 X. 자, 징역벌금 없다고.
중요한 것은 징역 벌금이 없다고. 중요한 것은 징역 벌금이 없다고. 적어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파트로 넘어갑니다. 손해배상. 자, 칠판 봐보세요. 자, 개공이 이 사람에게 중개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하자 때문에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손해가 얼마 정도 발생을 했을 것 같아요? 1억 2천만 원. 자, 그럼 개공 얼마까지 손해배상을 져야 돼요? 1억 2천. 손해 난 만큼 전액 다 져야 되죠? 그럼 돈이 없으면 배상받기 어려우니까 보험 들고 영업하라 그랬죠? 그러면 개인 개공들은 보험 얼마 들어야 돼? 1억. 그럼 이제 1억 보험 들었다라면 일단 피해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1억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2천만 원은 개공에게 직접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1억 2천 다 확보가 됐죠? 그럼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해줬으면 개공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이걸 뭐라고 표현해? 구상권. 구상권 뭐라 그래? 청구할 수 있다. 이걸 구상권 O 이렇게 표현했대. 구상권 뭐라 그래? 그렇지. 자,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이 파트가 이건데 그러면 무조건 손해배상 징계 아니라 성립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겠죠? 자, 이거 크게 압축하면 세 가지밖에 안 돼요. 자, 개공, 고용인,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안 했다? 여기까지로 첫 번째 놓을게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자, 이게 여기까지가 첫 번째로 놓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이 이 사람하고 중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중개 행위가 둘이 알선해준 거의 중개잖아요. 그러면 중개 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만이 우리 중개사법상 손해배예요. 이것과 관련이 없이 손해가 발생했다면 다른 법상 문제지. 뭐 민법이랄지 도로교통법 다른 법. 그러면 이 중개 행위냐 아니냐 애매모호한 것은 판례 공부하라 그랬죠. 그럼 무료 중개 행위는 중개 행위로 볼까요? 중개 보수 안 받고 중개해줬어. 중개 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료 중개에도 사고 터지면 배상 책임이 있어 없어? 있어. 자, 그리고 이 중개 행위냐 아니냐 기준 판례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이 개공 주관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 중개 행위냐 아니냐 판단할 때. 그거 또 하나. 그럼 이건 중개 행위로 봐요? 이 사람이 물건 팔려고 내놓지도 않았어요. 물건 팔려고 내놓지 않았는데 개공이 을에게 저 물건 사라고 꼬셨어요. 물건 내놓지도 않는데 사라고 꼬셨어요. 왜 꼬셨겠어요? 어떻게 된가 보려고. 그게 아니고, 돈 갖고 날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산다 그러니까 그러면 대금은 내가 갖다 주마 그랬어요. 그럼 갖다 줬겠어, 안 줬거든? 안 갖다 주죠. 이 사람 물건 팔고 내놓지도 않았는데, 사라고 꼬셔갖고, 산다 그러니까 그러면 매매 대금 내가 갖다 주마. 그래서 갖고 날랐어. 이거 중개행위로 볼까? 우리가 배운 것은 중개가 아니죠. 근데 판례에서는 이거 중개행위로 봐버려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제 개공이 책임지고 보험회사도 책임질 거 아니에요. 의뢰인 보호가 되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에서는 하여튼 계약과 관련되면 다 중개행위로 봐버려요. 이 사람은 의뢰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건 중개하고 전혀 거리가 멀죠. 그잖아요. 이건 중개 물도 안 튀겠죠. 근데 이건 중개행위로 봐. 근데 이런 것은 이제 별도로 판례를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이해됐죠? 예. 자, 그 다음에 고의라는 것은 뭐예요? 고의? 하자를 알고 안 가르쳐 준 거. 그럼 이 사람이 샀으면 손해 날 걸 알고 있는 상태죠? 과실은 건 몰라서 못 가르쳐 준 거. 하자를. 그럼 왜 몰랐어요? 개공이 부주의했죠? 물건 조사하는데. 그럼 여기서 과실 범위는 중과실만 책임질까? 경과실도 책임져요. 경과실. 중과실이든 경과실. 경과실로 해석하면 중과실은 당연히 들어가요.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취업한 사람이 누구요?
고용인, 소공 보조원이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고의든 과실이든 손해 끼칠 수 있어 없어요? 손해 끼친 것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손해 끼친 것 자체는 과실 책임 성격이다 이 말이에요. 과실 책임 성격. 그럼 고의 과실 없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문제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피해자는 직접 고용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개공에게 청구할 수도 있죠? 둘이 연대 책임진다 그랬죠? 부진정 연대 관계. 그러면 고용인 때문에 개공이 지는 책임 관계는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그러지, 무과실. 오늘 끼친 건 과실이지만 고용인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은 무과실 책임 관계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사무소를 이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빌려줬다. 누구에게? 다른 사람. 자, 보세요. A 개공이 사무소 내고 영업합니다. 그러면 2개월 휴업하면 휴업 신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돼. 그래서 문만 닫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친구 B가 알았어요. B가 여기서 다른 사람입니다. 사무소 내가 그때 휴업할 때 좀 쓰자. 그래서 빌려줬어요. 그런데 B가 A 사무실에서 영업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자, 근데 의뢰인이 손해가 얼마 발생했을 것 같아요? 아니, 1억. 그렇죠? 자, 1억 발생했다고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직접 다른 사람에게 1억이라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죠? 그러면 돈이 없으면 배상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무소 주인도 책임지라는 소리죠? 이 소리가 그 말이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동시에 가능하고 선택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개공이 배상을 해줬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이 다른 사람 때문에 개공이 지는 책임 관계는 과실 책임, 무과실. 무과실. 이것도 무조건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감독 잘했건, 그러니까 못했건. 사무소 빌려잡고 사고 터지면 사무소 주인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무소 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소리예요. 빌려주지 말라. 사고 터지면 사무소 주인도 책임져야 된다. 연대 책임져야 된다.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다른 사람 범위는 사무소 주인이 아닌 모든 사람이요. 다른 개공이 될 수도 있고 일반인이 될 수도 있고 무등록업자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두 번째 요건이 뭐예요? 거래 당사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된다. 무슨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재산상 손해. 그러면 저기 보세요. 손해 얼마 발생했어요? 그러면 잠이 안 오겠어요. 그러면 정신적 손해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신적 손해까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재산상 손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건이 인과관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 이것 때문에 손해. 사무소 빌려준 것도 손해. 원인과 결과. 그럼 여기서 손해 입증은 누가 해야 돼? 입증. 피해자가 해야 돼. 피해자. 그러면 저 왼쪽 칠판에서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을이 입증을 해야지. 을이 손해 입증하고 또 누구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는가도 입증하고 인과관계까지 다 입증을 해야 돼.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정리됐죠? 그러면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이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는 몇 년? 여기 개공이 청구할 수 있는 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몇 년? 불법행위가 있는 날부터 민법 규정이고. 그러면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보험회사에다 보험금 1억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년? 3년. 우리 과목에서는 시효가 다 3년이야. 저기 10년 빼고는 다 3년. 또 어디가 시효가 나와요? 우리 과목에서. 자, 권리금 못 받아가지고 상가입 임대차에서 손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것이 소멸시효 몇 년? 아, 방금 내가 다 3년이라고 했지. 아, 우리 과목에 다 3년이라니까. 그거 3년이요. 근데 그건 언제부터 계산해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날. 그 시점이 좀 특이하다 그랬어요. 시점이. 다 3년이요. 3년. 시효 그러면. 이거 보험금 청구도 3년. 저것도 3년. 다. 우리 과목은, 이제 시효가 나오면 다 3년씩이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것이 이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이다. 끝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밑줄 그어 가야지. 자, 양가 1번 개공, 고용인의 중개행위. 중개행위 있던 거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과실. 고실이라고 나왔는데 과실로 고치세요.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 오타라래. 오타. 과실이야. 그리고 예, 과실. 그리고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했다 그랬죠? 그러면 중개행위 관련 판례가 기억내연 티거든. 이게 중개행위 판례들입니다. 세 가지. 아까 다 이야기했는데, 자, 기억 보세요. 중개행위에 해당한지 여부는 개공 주관적 의사에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공은 중개행위를 객관적 동으로 보아 결정돼야 할 것이다. 이건 이제 기준 판례입니다. 중개행위를 판단했을 때 기준이 되는 판례. 자, 그 다음에 니은. 개공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매 대금을 전달할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 아까 갖고 날른 거 있잖아요. 매매 대금을 전달할 목적으로. 그죠? 이것도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손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면 중개 행위로 본다. 본다. 그리고 디귿. 무슨 중개 행위? 무상. 보수 안 받고 해도 중개 행위로 봐요. 사고 터지면 배상해 줘야 돼. 자, 양가로 2번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 재산상 손해. 그래서 정신적 손해는 제외돼요. 그리고 입증 책임은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는 자, 피해자가 지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개공 고의 과실하고 손해 발생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어야 돼? 인과관계. 자, 청구 소멸시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몇 년? 불법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년, 10년이요. 자, A까지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돼요? 보증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보험은 이제 조금씩 해왔는데, 보증 설정 시기는 언제까지라 그랬어요? 어묵이 전이죠. 그럼 앞에 시점은 앞쪽. 등록 신청 시부터 어묵이 전이라 그랬어요. 등록 처분 이후부터 어묵이 전. 처분 통지 이후부터. 그러면 법인은 분사무소도 보험 추가로 설정해야 되잖아. 분사무소는 언제까지 보험? 뭐가 또 신고 필증이요? 설치 신고하기 전. 왜 그러냐면 신고하러 갈 때 보증 설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니까. 신고 전. 거기 첫째 줄 나와 있어요. 자, 업무 개시 전. 근데 그 위에다 적어. 등록 처분 시부터 이렇게 적으세요. 등록 처분 시부터 업무 개시 전이고, 등록 처분 시 보증 설정 시기 있잖아요. 업무 개시 전 위에다가 처분 시부터 이렇게 적으세요. 그리고 이제 분사무소는 언제까지 했어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 이렇게 보증 설정 시기.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칠판 정리하고 또 책 봐드릴게요. 이제 가장 먼저 알아둘 것이 금액 알아야 되죠. 자,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는 얼마 보험 들어야 돼요? 2억 원? 많이 들은 건 관계없으니까 일단 2억. 자, 법인은 분사무소 낼 수 있잖아요. 분사무소마다 얼마? 1억 이상 추가. 이게 주사무소 2억 들고 사무소 하나 낼 때보다 추가로 1억씩 더 더라고. 그럼 사무소 2개면 3억이지. 주사무소 2억에다가 분사무소 하나. 주사무소는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3억이 되겠죠. 3억 이상. 자, 그러면 또 하나. 무슨 하나? 법인 그러면 항상 따라붙는 게 무슨 법인? 특수법인 있잖아요.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협동조합은 얼마? 1,000만 원. 나머지 한국자산관리공사랄지 지역산림조합 이런 특수법인들은? 예? 2억 원 이상이에요. 왜 근데 지역농협은 1,000만 원인데 지역산림조합은 2억이 돼? 그 이유. 왜 지역농협은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여기는 2억씩 들어야 되냐고. 내가 이야기했어 분명히. 기억이 없어. 왜?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 중개사법 시행령에가 1,000만 원 들어가는 법이 규정이 있어. 근데 이것은 규정이 없어, 법에.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이 규정을 따른다고. 특수법인은 별도 규정이 없어 일반 법인을 따라야 돼요. 준용을 해서. 그러니까 지역노동은 1,000만 원이면 지역산림조합은 2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법에 규정이 없어. 그렇다고 보험 안 든 게 아니라 보험 무조건 중개하려면 보험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중개인들은 보험 얼마 들어야 돼? 1억 들어야 돼. 1억 이상. 자, 얼마 이상? 얼마 이상? 얼마 이상? 얼마 이상? 1억 이상. 자, 그 다음에 자, 보증 설정 방법이 있습니다. 보증 설정 방법은 첫 번째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이건 보험료 냈고 보험 드는 거. 자, 공제를 넣고 보험 가입하는 거. 협회에서 운영하죠? 공탁, 돈을 맡기는 거. 법원에서 운영합니다. 자, 셋 중 하나 아무거나 보험 들면 되겠죠? 아무거나 선택해서 보험 들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신고 절차가 있잖아요. 이 신고서에다가 자,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보증보험 증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러면 원본은 사무소에 게시해야 되고 사본 제출해야 돼요. 자, 공제 가입하면 공제 증서 나옵니까? 사본. 공탁 가입하면 공탁 증서 나와요? 자, 이걸 증빙서라 그래요. 그 신고서에다가 증빙서를 갖춰서 등록 관청에다가 뭘 합니까? 신고를 해야 돼, 신고. 신고라고 할 때 이 증빙서 제출해야 되지. 자, 근데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 보험회사에서 직접 통보해줘. 관청에다가. 남양주 시장에다 직접 통보해준다고. 그럼 본인이 신고 안 해도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보험을 들었다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변경 가능해요? 확실해? 정말로? 가능해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 1년 계약을 했다 가정을 해봐요. 근데 6개월 만에 탁 공제로 바꾸고 싶다. 가능하죠?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다시 이제 공제로 가입해야 돼요. 바꾸고자 하는 거. 가입하겠죠? 그럼 공제증서가 나와 안 나와? 그럼 사본하고 변경신고서 갖춰서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돼요. 그러니까 절차는 똑같죠? 그러니까 추가로 알아둘 건 언제까지 변경 설정 신고해야 되냐 이거 알면 되고. 자. 지체 없이. 여기는. 만료일까지 표현 안 하고. 여기는 이 앞에 결석했는데. 몰라. 자, 여기는. 그래.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 있는 기간 중. 이렇게 표현해요. 이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되죠? 어제 물어보더니 살아있는 기간 중. 알고는 있는데 표현이 안 돼. 표현이 안 돼. 하여튼 이미 설정한 보증 효력 있는 기간 중. 효력 있는 기간 중. 효력 있는 기간 중. 효력 있는 기간 중.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증이 끊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보증보험을 먼저 해지하고 가입하면 끊겨볼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그 사이에 뭐 사고 터지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먼저 뭐 해놓고 가입하고 효력 발생한 이후에 해지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효력 있는 기간 중이란 표현을 써요. 이제 이 단어를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 효력 그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자, 우리가 이제 보증보험 1년 계약을 했는데 다 끝나가요? 안 끝나가요? 그럼 여기도 끊기면 안 되겠죠? 기간 만료로 인한 재설정. 기간 만료로 인한 재설정이잖아요. 이것은 만료일까지. 이것이 만료일까지. 자, 오늘 24시에 만료된다면 오늘까지 보험 들면 안 끊기잖아요. 만료일까지.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도 하나 있어요. 이 공탁은 재설정에서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건 기간 정해놓고 보험 드는 거죠. 이건 돈을 맡겨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탁은 이 재설정이라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보증보험하고 공제만.
이해되셨어요? 자,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다. 자, 그러면 하나 더 하고 밑줄 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험이 바뀌었잖아요.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가 이렇게 공제로 개공이 보험을 바꿔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뢰인이 중개행위를 할 당시, 계약을 맺을 때는 분명히 보증보험에 가입이 됐거든요. 근데 피해 의뢰인이 물건 사갖고 손해를 몰랐어, 그 당시에는. 1년 후에 손해를 알았어. 1년 후에나 손해를 알았는데,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보니까 공제조합으로 개공이 바뀌어 있네. 그러면 어느 보험회사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했어요? 당시? 그럼 보증보험이네? 이 칠판에서는? 왜 그 뒤에 대답 안 해? 그 뒤에 보증보험 맞아? 예, 보증보험. 정기행위를 할 당시 여기다 청구하는 거예요. 보증보험에다 청구한다는 거. 자, 이거 이제 그리고 이제 책을 보세요. 뭐 적을 데가 없네. 자, 거기 양가로 2번에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셋 중 하나입니다. 보증보험 공제 공탁 중 하나. 그다음에 양가로 3번 금액 나와 있죠. 법인은 얼마? 2억 이상. 분사하면서 1억 이상 추가 동그라미.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중개인은 1억. 자,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은 얼마? 1,000만 원 이상. 자산관리공사는 다른 특수법인은 2억 원 이상.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보증설정 신고, 증빙서류 갖춰서 등록관청에 신고 등 이게 보험 신고요. 근데 보증보험사 공제사주 공탁기관에서 보증 등록관 직접 뭐 하면? 통보해주면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다. 자, 양가로 5번 변경 설정 신고 기억 설정은 효력 있는 기간 중 가로로 묶으세요. 효력 있는 기간 중 이 단어 이것은 끊기면 안 된다는 소리고. 자, 이것도 직접 통보하면 신고 생략할 수 있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재설정 2번에 나와 있네. 재설정 기간 만료는 재설정. 그런데 가로 안에 뭐라고 넣었어요? 보증보험하고 그 옆에다가 공탁 X라고 적으세요. 공탁이 들어가면 안 돼. 재설정이란 단어가 공탁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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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있죠? 자, 그 다음에 만료일 동그라미. 재설정은 만료일입니다. 증권가치 신고. 이것도 통보하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어요. 재설정 만료일이 핵심. 공탁 받는다는 거 핵심. 두 가지 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공탁금 회수 제한. 자, 공탁은 돈을 맡겨놓은 것이죠. 몇 년간 못 찾게 됐어요? 3년. 그런데 언제부터 3년? 저거 너무 잘라먹었어 내가. 내가 너무 잘라먹었어. 폐업 또는 사망. 이때부터 3년입니다.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이게 폐업하고 다른 사업자금 하려고 바로 찾아갈 수 없다는 거지. 그리고 사망 시에도 마찬가지. 사망 폐업일로부터 몇 년간 못 찾게 돼 있다? 3년.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7번 별표처럼 내가 이거 자주 틀린다고 기본서에서 이야기했는데 두 줄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두 줄에서 시험 나올 것 같은 단어, 문장. 이게 완성된 데 동그라미. 자, 얘 이거 자주 틀리냐면 아까 우리가 확인 설명은 완성 전에 한다 그랬죠? 근데 보험 설명은 완성된 때 한다는 거. 그래서 주의해 주라 그랬고, 아까 설명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되잖아요. 보험 설명 완성된 때 이거 주의하고 또 하나, 또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아니, 거래 당사자였던 걸 그 옆에, 완성된 때 옆에 거래 당사자 있죠? 쌍방 적으세요. 이게 쌍방이라는 뜻이에요. 거래 당사자라는 말은 쌍방이에요. 그럼 아까 확인 설명은 치드 그레이만 한다 그랬죠?
근데 보험 설명은 양쪽에다 해줘야 돼. 매도인, 매수인 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두 줄이 자주 틀린다 그랬어요. 이게 많은 내용 공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한 줄 가지고도 문제 넣고 맨날 틀리면 어떡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또. 아니, 그거 말고 이제 입안하면 어떤 제재? 그런 게 틀려요. 빨리 적어. 100만 원이하고 같으려. 이 두 줄이 사람 죽인다 그랬어. 내가 그랬잖아요. 업무정지 같은데 업무정지 아니에요. 자, 다시. 이건 완성된 때 보험 설명한다는 거. 또 쌍방에게 한다는 거. 입안하면 100만 원이에요. 과태료. 봐. 이 두 줄이 사람 죽이는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보면. 이 세 가지 말면 절대 안 틀려. 문제 낼 것도 없고.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건 뭘 설명하냐? 금액 얼마인가? 그 다음에 어느 보험회사인가? 그 소재지가 어떤가? 몇 년 보험 들었냐? 이거 설명하라 그랬어요. 이건 어차피 보험증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거 보면 다 알아, 고객들이. 근데 설명하고 주라 이 말이에요. 이게 줄 때 이거 이렇게 들었다고 설명하고 주라고.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8번 보험금 지급 절차는 책을 보세요. 판사 안 올까요? 거기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자, 손해는 피해 의뢰인이 입증을 해서 개공에게 직접 청구해도 되지만 개공 보험 들어있잖아요. 보험회사에다 직접 지급 신청 들어가죠. 거기서는 합의서를 할지 뭐 판결 뭐 이런 거. 그럼 피해 의뢰인에게 지급하는데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줘요. 보험회사는 보증 설정 한도 내에서, 개공은 전액입니다.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동그라미 변경시 지급 기간에 아까 있잖아요. 저거요. 어디다 청구한다랬어 이거? 중개행위를 할 당시. 거기 동그라미 중개행위를 할 당시 보험회사. 중개행위를 할 당시 보험회사. 그 단어를 익혀야 돼. 중개행위를 할 당시.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증금 청구는 소멸시효 나와 있잖아요. 이거 몇 년? 3년 3년 나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재가입 보전. 자, 개공이 보증보험 공개 공탁으로 손해배상 할 때는 15일 이내 동그라미.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다시가입 동그라미. 왜냐하면 보험 해지되니까 다시가입. 공탁은 부족하게 된 동그라미, 보전 동그라미 다 중요해요. 이것도 사람 죽여. 이것도 별표 쳐놓고 주의해줘야 돼. 15일도 알아야 되고, 다시가입도 알아야 되고, 부족하게 된 금액도 알아야 되고, 보전도 알아야 돼요. 이것도 두 줄밖에 안 되는데 사람 죽인다. 정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 파트는 완벽하게 정리됐어요. 그래서 보험 관련 문제가 나오면 그냥 마실 거예요. 그냥 맞추면 좀 돼. 맞춰만. 먼저. 맞춰. 맞죠? 그러면 여기까지 한 걸 기념해서 우리는 어떻게 쉬었다가 들어가 볼게요.